텐데요. 저희 이제 1월 학기 오시는 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출국 전에 이제 서류 준비는 다 되셨는지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국 전에 서류 준비할 것하고 그다음에 집도 거의 다 구했지만 밴쿠버에 렌트를 구할 때는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집 다 구하고 나서 짐 다 싸고 나면 이제 출국하시고 밴쿠버로 입국하는 과정까지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먼저 학교에 연락을 하시는 것도 다 연락을 하셨겠지만 출국 전에 학교에서 받아야 될 것들이 혹시 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쪽 학교에서는 입학하고 가서 하고 교육청에서 서포트 레터, 놀스 밴쿠버 교육청 정도만 교육청에 서포트 레터가 있고요. 요거는 엄마 비자를 주세요라는 내용인데 코키틀람이나 랭리나 서리 쪽은 서포트 레터는 없어요. 그래서 확인하실 분들은 놀스 밴쿠버 교육청에 엄마 이름이 적혀져 있는 서포트 레터도 하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 영문 성적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중학교 이상의 아이들이거든요. 한국에서 공부했었던 거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학점으로, 여긴 대학교처럼 학점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점으로 인정을 해줘요. 보통 국어하고 체육, 이런 것들, 미술, 뭐, 음악 이런 것들은 학점으로 인정해줘서 다시 수업을 안 들어도 되게끔 해주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나와 있는 영문 성적표 하나 띄워주시면 되고 초등학교는 상관없어요. 생활기록부 다시 안 가져오셔도 되고 그다음에 영문 예방접종서는 다른 교육청들은 다 필수 서류이기는 한데 쿠키틀람은 나중에 내도 되는 거여서 안 내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문 예방접종서도 가져오시고 혹시나 제가 교육청에 다 입학 신청하면서 내기는 했는데 학교에서 그 예방접종 6학년하고 9학년이 필수로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 가져오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아니면 뭐 가끔 가다가 예방접종 접종서를 내라라고 했을 때는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파일은 1년간은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 신청 서류는. 그래서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 안 가져오셨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청 서류들도 쫙 하나 파일에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비자 서류라고 따로 되어 있지만, 비자를 진행할 때 냈던 서류가 아니라, 밴쿠버 공항에 도착해서 받아야 되는 비자 서류예요. 그래서 비자를 받기 위한 서류가 각자 여권은 당연히 챙겨주실 거고, 이메일로 받았던 비자 승인 레터에 첨부되어 있던 파일, PDF로 저한테 보내주셨던 것들 있죠. 그래서 아이들 언제 뭐 어프로브드 났다라는 거, 그래서 비자 승인 메일도 출력해서 꺼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온라인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데, 공항에 들어왔을 때 심사관들이 바쁠 때는 그냥 여권하고 비자 승인 레터, 그다음 입학 허가서 요거만 쏙 빼가요. 그래서 빼가서 그냥 아이들 이름 딱 주고 아이들만 비자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엄마 것까지 같이 다 내주셔야 돼요, 이때. 애들 여권 달라고 했을 때 엄마 것도 내고, 부모님 신체 검사 확인서, 이 메디칼이라고 병원에서 받으셨던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언제 신체 검사를 했다라는 그 확인서까지 프린트를 해주시고요. 부모님은 들어오시기 전에 ETA로 들어오시는 거니까 ETA 꼭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마 비자 업체에서는 부모님 ETA를 대행을 할 수도 있고, 본인 보고 직접 하라고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ETA가 없으면 아예 한국에서 출국 자체가 안 되니까 ETA, 요거는 따로 프린트할 거는 없어요. 뭐 이메일 받으신 화면을 접수했다라는 화면만 가지고 있으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ETA 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권으로 확인이 가능해서 ETA를 꼭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모님 여행 동의서라고 써져 있는 건, 이거는 한국에서 비자를 했으면 비자 실장님한테 공증받았던 게 있어요. 아버님이 우리 아이들이 유학을 엄마랑 간다라고 동의서를 공증을 받았던 게 있는데, 그거 있으시면 가져오시고, 아니면 아빠가, 부모님이 이제 같이 오셨을 때, 처음에 입국할 때 같이 들어오시면 또 요거는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는 서류라고 아셔도 되고, 혹시나 또 필요하신 분은 그냥 컨센트 레터라고 그냥 한 장짜리 그냥 방문하는 분들이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공증도 안 했고 그냥 엄마 아빠 비자
할 때 이런 거 안 했다라고 하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끝나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폼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에 아빠 이름, 여권 번호, 아빠 사인 요 정도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 드릴 테니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챙겨야 될 서류가 정착을 위한 서류인데요. 요거는 이제 입국할 때 내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정착할 때 필요한 것들인데 입국할 때 가끔 너 어디에 머물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숙소 정보 꼭 계약서 앞장이라든가 계약서가 필요한 건 아니고 숙소가 어디 있는지 뭐 호텔 이름이어도 되고 에어비앤비여도 되고 본인이 다 렌트를 한 집 주소여도 되고 그래서 숙소 정보 알고 계셔야 되고 제일 필요한 거예요. 영문이 포함된 운전면허증. 지금은 다들 그걸로 바뀌셨을 것 같고, 이제 그 모바일로 되어 있는 운전면허증은 여기서는 필요는 없고요. 영문이 포함된 뒷면에 영문, 앞면에 한글로 되어 있는 한국 면허증은 꼭 가져오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아니고 아주 옛날 거다. 그러면 그때는 공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국 면허증 가져오셔도 돼요. 근데 공증하는 비용이 한 $50 정도 더 든다라는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그냥 한국에서 10,000원에 새 영문을 포함된 거를 바꿔오시면 좋을 것 같고 영문 운전 경력 증명서도 이것도 안 필요할 경우도 있어요. 영문 그 면허증에 다 언제 내가 새로 면허를 땄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새로 발급받을 경우에는 가끔 새로 발급된 날로부터 얘네가 운전을 했구나라고 해서 초보로 볼 수가 있거든. 몇 년 안 됐으면. 그래서 언제부터 운전을 했는지 운전 경력서가 필요한데 이거는 온라인에서 내려받지 마시고 경찰서에서 이제 경찰서에서 꼭 가서 가져오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집에서 프린트를 해서 뭐 빨간 색깔 도장이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면허증 바꾸러 가보면 이거 꼭 이제 인펄슨으로 가서 폴리스 스테이션에서 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냥 괜히 가짜로 말하는 것보다는 진짜로 경찰서에서 떼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영문 운전 경력 증명서 떼주시면서 국제운전 면허증도 같이 경찰서에서 발행을 해주시면 국제운전 면허증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다른 신분증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국제운전 면허증에 얼굴 사진하고 생년월일이 다 있고 임시로 또 6개월 정도는 면허를 이걸로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운전 면허증도 그냥 하나 발급 받아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신용카드는 아빠 거를 쓰시거나 법인카드를 쓰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그래서 한국 신용카드는 이쪽에 은행 만들기 이전에 한번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가져오시라는 거고요. 한국 데빗만 가져오시거나 뭐 트래블러스 카드 가져오셔도 되는데 한도랑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신용카드 하나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드린 1번, 2번의 서류들은 프린트를 해서 뭐 클리어 파일에다가 하나 쫙 넣어주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서류들이 면허증 할 때도 필요하고 또 차를 살 때도 필요하고 은행 가서 은행 계좌를 만들 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한 우리가 진짜로 운전면허증 정식 BC주의 운전면허증이 나올 때까지는 필요하니까 파일에 껴서 항상 가방에 한 달 정도는 들고 다니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서류는 꼭 한번 챙겨주시고 제가 오기 전에 서류 챙기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서류 이렇게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해야 될 것들도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에서의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핸드폰도 해지를 하실 분은 오래 계실 분들은 해지를 하거나 알뜰폰으로 살려두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한국 관련해서 인증해야 될 것도 있고 뭐 연락 받아야 될 것도 있으면 정지나 해지하지 않으시고 그냥 살려서 가져오셨으면 유심이든 이심이든 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핸드폰에서 다 쓰실 수가 있으니까 밴쿠버 와서 핸드폰을 뭐 새로 사야지라고 하시는 경우를 빼고는 그냥 본인이 쓰시던 거 가져와 주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도 핸드폰을 새로 같이 요금제를 묶어서 사는 것보다 자기 핸드폰을 가져와서 그 핸드폰을 개통하는 게 요금이 더 싸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가져오시고 여기에서 개통은 제가 먼저 도와드리는데 지금 요금제는 한 4만 원 전후, 그러니까 35달러, 39달러, 뭐 44달러, 45달러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데이터 제공해 드리고 있고 뭐 무제한 통화가 있고요. 한국과 통화할 수 있도록 한국으로 내가 국제 전화를 걸 때 무료인 것들도 있어요. 미국으로 걸 때라든가. 그래서 그 플랜은 여기가 조금 한국이랑 달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날짜마다 플랜이 다르고 지금 오늘 뭐 12월 8일 날 했었더라도 크리스마스 때가 다가오면 크리스마스 또 세일이나 프로모션 때문에 또 갑자기 한 일주일 동안 팍팍 세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당장은 뭐 한 40달러 전후다라고 알고를 계시고 있다가 제가 프로모션 가격을 드리면 그때 한번 정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핸드폰은 오시기 전에 미리 개통이라든가 번호는 받아 놓을 거고요. 일주일 전에. 그래서 핸드폰 개통하면서 제가 인터넷도 예약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밴쿠버 전화도 개통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공인인증서나 OPT 같은 거 필요하겠죠? 아니면은 뭐 옛날 같지만 카드에 이렇게 인증 번호 나와 있는 거, 그런 것들 꼭 해서 한국은행 관련해서 본인이 본인 통장을 쓰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왜냐하면 아빠가 한국에서 계속 보내주시기도 하는데 내가 내 통장에서 이쪽으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공인인증 필요하니까 그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국 전에 자기 핸드폰과 뭐 은행 관련 거 알아보시고 학교 관련해서는 이미 학교에 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간다고 하면 너네는 엄마 아빠가 다 같이 가는 거 아니니까 미인정이야 라고 해서 정원에 갈리고 뭐 1년 후에 돌아왔을 때 TO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유급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약간의 겁을 어, 주기도 하는데 6개월 있다가 가면 안 되고요. 6개월 정도만 있다가 가게 되면 이거 진짜로 결석일수로 처리돼가지고 유급이 돼요. 다시 재학년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한 5개월 전에, 그러니까 출석 일수 3분의 2 이상 빠지지 않게끔, 3분의 1 이상 빠지지 않게끔 했을 때 다시 귀국 가능하고요. 안 그러면 그냥 딱 1년을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1년을 채우면 정원의 관리로 있다가, 기본적으로 뭐 국어 수학 정도 시험을 본 다음에 자기 학년으로 복귀가 되는 경우가 거의 99%거든요. 근데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뭐 가서 시험을 못 봐서 낮췄다라는 친구도 가끔 아주 몇 년에 한 번 보기는 하는데 보통은 자기 학년으로 복귀를 하고 주의할 거는 6학년에 돌아가게 된다면 중학교 배정 전에 돌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과밀학급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6학년에는 돌아가셔야 중1 배정을 제대로 집 주변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6학년 학생들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퇴를 하라고 해요. 여기는. 그래서 조금 무섭기는 하지만 자퇴하고 나서 1년, 보통은 중고등학교 때 오는 친구들은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뭐 적응을 못한다거나 집안의 문제로 인해서 다시 돌아갈 때를 대비를 해서 역시 1년 이상을 하고 여기에서도 성적 관리는 잘 하고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성적표하고 여기 있었던 수업 기간이 나와 있는 재학증명서 이렇게 두 가지가 복학할 때 필요해서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때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비행기표도 다 끊으셨는데 이때 편도냐 왕복이냐는 그냥 가격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비자가 없어도 편도로 끊으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밴쿠버 공항에서 돌아가는 비행기 편까지 검사는 하지 않고요. 물어보는 건 이제 한국 공항에서 특히 에어캐나다 같은 경우가 가끔 물어봐요. 너 비자 없는데 밴쿠버 공항에서 너 돌려보내면 어떡할 거냐? 돌려보냈을 때 너가 책임을 지고 네가 그냥 네가 거기에서 표 끊어서 돌아가라. 이제 요런 각서를 써요. 그러니까 자기네 항공사에서는 편도로 끊어준 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뭐 요런 각서를 쓰라고 하는데 뭐 그냥 쓰고 오셔도 되거든요. 쓰고 오셔도 되고 너무 불안하시다 싶으면 뭐 취소 가능한 왕복표를 사서 24시간 안에 그래서 뭐 공항에서 바로 사서
들어오시면서 취소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비행기표는 편도든 왕복이든 상관없고 아이들 것도 당연히 편도든 왕복이든 상관은 없으니까 자유롭게 그냥 편하신 대로 끊으시면 돼요. 그래서 항공권까지 다 끊으셨다는 걸 이해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저희 집을 다 구했어요. 그래서 집을 다 구했는데 지금 9월 학기 준비하시고 아직 지역 안 정하신 분들도 좀 제가 초대한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자면 유학생분들이 여기 와서 단독주택을 살기에는 조금 어렵죠. 방이 일단 방 개수가 많고, 비용이 많이 들고, 마당 관리를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엄마가 아이 한두 명이나 많아야 세 명 데리고 오시는데, 단독주택 사시기는 조금 어렵기는 해서, 아빠가 오시는 분들은 단독주택 사시는 분이 있고요. 근데 단독주택에서도 저렇게 보통 1, 2층, 3층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사는 데는 전체를 안 살고 보통 아래쪽에를 새들어 사는 거기 때문에 윗집의 소음이라든가 다 나무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윗집의 소음이라든가 뭐 유틸리티 전기세나 인터넷이나 가스 요금이나 이런 걸 뭐 반반이라든지 몇 퍼센트 이렇게 낸다든가 이런 면에서 조금 불편해서 단독주택은 많이 안 살고 계시고요. 타운하우스로 오시는 분들도 요즘 꽤 많으시죠. 그래서 타운하우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스밴쿠버, 웨스트밴쿠버, 버나비, 코키틀람까지는 좀 비싸요. 그래서 보통 뭐 4천에서 6천 달러 정도 그 이상도 하기 때문에 타운하우스는 면적은 위아래로 좁긴 하지만 약간의 단독 느낌이어서 하기도 하지만 비싸서 좀 안 하는 편이고 관리비도 많이 나오죠. 여기는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랭리나 서리로 오시는 분들은 콘도 가격에 그러니까 놀벤 웨벤의 콘도 가격으로 타운하우스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쪽에선 타운하우스를 많이 구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많기도 해요. 그래서 랭리와 서리는 3,500달러 정도의 타운하우스도 방 두개에서세 개 정도 구할 수는 있어서 타운하우스도 가끔 구해드리고 있고요. 가장 많은 형태가 이제 콘도라고 불리는 한국식 아파트죠. 그래서 어, 침실 두 개, 욕실 두 개. 그다음에 아니면 침실 하나, 욕실 하나 이런 형태의 콘도를 많이 하고 보통은 유학생 가족들이 살았던 곳을 선호를 하세요. 조금 깔끔하게도 쓰셨고 미리 와 계셨던 선배들이 좋은 곳을 잘 골랐을 테니까 그걸 믿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안 그러면 이제 새 콘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로 분양하는 콘도 형태로 입주를 많이 하시기는 해요. 그래서 오셨을 때 또 깜짝 놀라거나 집을 구할 때 놀라는 게 여기가 에어컨 시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즘 짓는 거에만 에어컨이 좀 있고 그 이유가 여름이 한국처럼 무덥고 습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덥긴 더울 때가 있지만 그냥 햇빛이 쨍쨍거리는 더운 거라서 블라인드를 내리면 뭐 그렇게 크게 덥지 않아지는 정도. 아무리 더워도 열대야가 없었던 코비드 때 한 40도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국에서 막 오신 분이 하나도 안 더워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덥지 않았었고, 그냥 아주 뜨거운 열기만 있었었지, 그늘에 가면 그래도 시원했던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에어컨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만약에 에어컨하고, 그리고 참 바닥 난방도 많지 않거든요. 다 그냥 히터나 열선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 베이스보드에 그래서 공기가 훈훈해지지는 않기 때문에 바닥 난방이 있는 곳도 있어요. 놀벤과 뭐 버나비와 코키틀람은 거의 없고요. 놀벤하고 버나비에서 많이 보는 형태인데 바닥 난방이 거기에서 왜 에어컨과 바닥난방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저희는 다들 바닥난방을 오시면 선호를 해요. 근데 한국에 있으신 분들은 한국이 워낙 더웠다 보니까 에어컨을 선호하시는데 에어컨보다는 바닥난방이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거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뭐 너무 더위에 약하다. 이제 이런 분들이 에어컨을 찾으시는 거고 추위에 너무 약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바닥난방을 찾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좀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울도 기온은
낮지 않죠. 영하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한국하고 달리 해가 일찍 지고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 많기 때문에 약간 으슬으슬 추운 그런 불만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막 너무 막 손이 시렵고 이렇게 추운 게 아니라 으슬으슬 춥기 때문에 내복을 입을 정도는 아닌데 약간 자기 전에 전기 장판이나 전기 담요 같은 거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전기장판은 가끔은 여름에도 얘가 서늘하기 때문에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이런 거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뭐 필요 없겠지만 엄마들은 전기장판이나 전기담요는 아주 여기서는 있지만 한국이 조금 더 싸고 뭐 비슷비슷한 가격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 텍스 들어가고 해서 가져오실 수 있으면 110볼트로 가져와 주시고 아니면 여기 한인마트나 저는 이제 한국에서 떠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그냥 코스코 같은 데 가면 전기 담요가 있어요. 얘네는 바닥에 까는 것보다 이제 어깨 추울까 봐 어깨에다 덮는다든가 소파에서 덮는 전기 담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열선 들어가 있는 담요 같은 거 그거 사서 자기 전에 뭐 추우면 잠깐 틀었다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 못 하셨으면 그냥 와서 사셔도 어렵지 않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콘도에서 사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춥진 않지만 그래도 필요에 의해서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고층 콘도를 잘 구하는 편인데 고층 콘도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한 4층 정도의 콘도는 엘리베이터 다 있고 새 거기도 하지만 다 나무여서 소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보시면 신기한 게 다 나무로 집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로 집을 지은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한 4층 미만의 저층 콘도들은 소음이 좀 있다. 근데 뭐 한 6층 이상의 좀 높은 빌딩들은 다 콘크리트여서 소음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 알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이는 아파트먼트라고 하는 건 세탁기가 막 한 층에 여러 대 있다든가 우리 집에 세탁기가 없어서 공동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구하지 않고 있어요. 좋은 점은 난방과 온수가 다 무료이기 때문에 좀 저렴하고 옛날 아파트이기 때문에 낡았지만 조금 저렴한 그런 장점은 있지만 여기는 불만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이쪽은 구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가끔 뭐 아주 좋은 위치에 아주 좋은 가격이라면 저도 그거 세탁기는 뭐 세탁 런드리 샵에 가서 하시는 불편함을 감수하시든지 손빨래를 감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죠. 그래서 아파트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들은 타운하우스와 콘도를 가장 선호하신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집을 구할 때는 한국에서도 보실 수 있게끔 렌트 구하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고 거기에서 한번 보시고 저랑 같이 저한테도 먼저 보내주세요 해서 같이 보고 쇼잉 요청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거기에 나와 있다고 집이 나와 있다고 해서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네가 자기 전화번호라든가 집 주소를 정확하게 뭐 동호수 아니면 하우스면 집 번호 이런 것들을 안 내놔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되게 깐깐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전화번호도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요즘엔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냥 이메일도 진짜 이메일이 아니라 크레이그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제가 이 메일을 보내면 뭐 그쪽 이메일로 전달되는 시스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로 이 집을 우리는 유학생 가족이고 몇 명이 살 거고 언제 올 거고 어느 학교를 배정을 받았고 한국에서 아빠가 렌트비를 보내줄 거고 뭐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다 적어서 근데도 우리한테 집을 보여줄 수 있겠니? 라고 해야지 겨우 연락이 와서 보러 가면 그때도 바로 주지는 않죠. 여러 명이 와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아주 좋은 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보기에 좋으니까 여러 명이 가서 그 집에 신청서를 내게 돼요. 그래서 거의 경매 같은 거죠. 어떤 경우에는 누가 딴 손님이 왔는데 걔네가 100불 더 올려준다고 해서 너넨 어때? 막 이러면서 서로 경쟁을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쇼잉을 하고 제가 직접 보면서 뭐 동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거나 해서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고 이런 집이에요. 마음에 드시면 신청하시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신청서를 쓰고 그 신청서를 쓸 때
우리가 돈이 없지 않다라는 걸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재정증명서나 그다음에 학비를 이만큼이나 냈다. 1년 학비를 이만큼 냈는데 니네 렌트비 정도는 우리 다 낼 수 있다. 뭐 이런 약간 돈부심을 좀 보여줘야 얘네가 좀 믿어요. 근데 그렇게도 안 믿는 애들이 외국인들한테 집을 처음 주면 아빠가 한국에서 돈을 안 보내주면 어떡할 거야? 너네 그 돈이 이 은행에 있는 거지 나한테 준 게 아니잖아. 그래서 1년치를 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보증인을 세우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트집을 좀 잡고요. 여기는 보증금이 세지 않고 월세 반이기 때문에 보증금 내고, 그 다음에 한 달치 월세만 받고 열세를 주니까 그 이후에 돈을 안 낼까 봐 그게 걱정인 거죠. 그래서 안 내도 6개월 동안 못 쫓아내요, 여기서 법적으로. 그냥 안 내고, 낼게만 해도 집주인이 쫓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세입자를 구하거든요. 그래서 쇼잉을 하면서 신청서를 낼 때까지는 아직 우리 집이 아니고요. 얘네가 신청서를 받은 다음에, 그 정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순순히 주는 경우도 있고, 뭐 2달치를 먼저 내라. 나 너무 불안하다. 한 달치 더 줘라. 뭐 6개월치 더 줘라. 이거는 주인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검토를 하고 그때서야 승인을 했으면 그때 이제 우리도 계약서를 보고 사인을 하고 그다음에 디파짓을 보내면 그때부터 계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달 렌트비도 오시기 전에 뭐 안 내는 분도 있고 아니면 한꺼번에 디파짓하고 같이 내는 분도 있고 다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이때 계약이 끝나고 나면 취소를 할 수는 있죠. 들어오기 전에 취소는 할 수는 있는데 손해를 보는 거죠. 일단 우리가 낸 돈은 하나도 못 받고, 만약에 주인 쪽에서 취소를 하면 2배를 배상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소는 서로 손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학 계약이 끝났고요. 들어오셔서 나갈 때가 문제예요.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고 제가 가서 봤지만 살다 보면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세탁기 건조기와 식기세척기가 좀 지저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청소 상태를 얘네는 오케이 했지만 우리가 들어와선 너무 싫다라고 했을 때 나가시면 또 손해잖아요. 계약을 우리가 파기를 하게 되면 1년치를 계속 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배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차라리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가 너무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전문 업체를 한 번 더 불러서 한 3, 400불 정도 들여서 청소를 한 번 더 하자. 아니면 본인이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청소를 한번 하고 그냥 살아보는 쪽으로 좀 하자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세컨도가 아닌 이상 그 안에 세세한 다 뜯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전제품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들 계약을 후회하실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뭐 아무리 고층 콘도였지만 위에 세입자가 너무 시끄러운 경우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스트라타라든가 주인한테 말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경고를 줄 수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가전제품의 문제라는 그 정도는 한번 감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자마자 청소용품 같은 것들 안 가져오셨으면 일단 월마트에서 청소할 것부터 사시라고는 해요. 아무리 깨끗해 보였어도 얘네가 바닥을 쓸고 닦던 집들도 아니기 때문에 바닥도 사실은 우리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래서 바닥도 좀 깨끗하게 닦아야 되고 물청소 거의 안 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진공청소기로 돌리고 끝나는 집들이 많아서 바닥 청소, 그다음에 가전제품 청소 이런 거는 좀 피곤한데 오시자마자 밤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집이 낸 돈에 비해서 상태가 뭐 기대만큼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집 구했을 때 이러한 신청서들을 보면서 뭐 아빠의 그 회사 정보라든가 그 내가 세이빙스 진짜 돈을 금방 뺄 수 있는 은행 예금에는 얼마 있는지 그것까지도 체크를 하니까 요 PT는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도 다 구했고,
다 완료가 됐어요. 핸드폰도 미리 개통했고, 집도 구했고, 인터넷도 제가 예약을 미리 해서 그 날짜 전에 열쇠를 받았으면 설치를 할 수도 있는데, 내일 오시는 분의 경우도 내일 주인이랑 만나자라고 해서 아직 열쇠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내일 주인을 만나면서 열쇠 받고, 뭐 다행히 그 다음날 기사 신청을 했더니 그 모뎀을 그냥 우편으로 배달을 해줬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가서 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도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내일 비행기만 타고 오시면 되는데 타고 오셔서 내렸을 때 이제 첫 번째 키오스크에 왜 왔고 얼마나 머물 거고 이런 거 입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야 학생으로 오기 때문에 365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엄마도 보통은 무비자니까 180일 쓰셔도 되는데 그냥 365일 쓸 수 있으면 칸을 제가 확실하게 항상 모르는데 쓸 수 있으면 1년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가끔 가다 거기 이민관에서 너는 이렇게 1년 안 돼. 너는 6개월만 돼. 뭐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하는 말이니까 키오스크 입력해 하셔서 나오신 다음에 다시 짐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짐을 안 찾고 이민국을 먼저 가실 수도 있는데 가끔 이민국에서 짐 찾아갖고 와라라고 하기도 하니까 그냥 아예 처음부터 짐을 찾아서 이민국으로 간다거나 아빠가 같이 오시면 아빠는 그냥 짐을 찾으시고 어차피 비자 안 받으실 거면 아빠는 짐을 찾고 계시고 엄마랑 아이들만 이민국에 먼저 이렇게 보내주시면 더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민국에도 들어가서 또 들어가는 순서대로 또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민국은 또 어딘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짐 찾는 길로 이렇게 나오다 보면 비자 스터디 퍼밋 뭔지 이러면서 받을 사람 조끼 입고서 이제 오른쪽으로 막 가라고 손짓을 해요. 그래서 그 오피스에 들어가서 이제 여권 아까 말씀드렸던 여권이랑 입학허가서하고 승인 레터하고 엄마 신체 검사 확인서 요거를 내고 앉아 계시면 이름을 불러서 비자를 줘요. 근데 이름을 불러서 비자를 줄 때 애만 줬으면 나도 줘라. 나도 얘 케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은 주는데 가끔 안 줬던 경우가 있어서 그게 한 사람이 걸리면은 또 본인이 걸리면 100%가 거절이기 때문에 내일 오시는 분 한번 제가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보통은 어렵지 않게 받는다. 뭐 90% 이상은 그냥 다 받고 들어오시는 건데 정말 정말 이상한 이민관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이민관을 만났을 때 안 주는 게 정상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원래는 엄마가 비자를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주는 게 정상인데 얘네가 편의상 주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비자 신청하려면은 100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때는 너 나가서 너 온라인으로 신청해. 너 이거 없어도 6개월 동안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한번 그래도 사정을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그냥 나오셔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뭐 2, 3개월 안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 사이에 보험료가 잠깐 할인을 못 받는다라는 그런 단점이지 생활에 불편한 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못 받아도 뭐 돈이 좀 나가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국 심사를 하고 이제 저랑 그 안에서 YVR 그 밴쿠버 공항 코드 YVR을 딱 잡으면 그냥 무료 와이파이거든요. 비밀번호 넣을 필요도 없이. 그래서 공항 와이파이를 잡아서 그 사이에 저랑 뭐 카톡을 한다던가 아니면 요즘엔 다 이심으로 개통을 하면 그날 짜로 개통이 되니까 들어오셔서 와이파이 잡으면 이메일로 다 알림이 와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뭐 이심으로 전화를 쓸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전화번호 받으신 걸로 개통을 하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로밍을 뭐 한 이틀만 해서 오시면 그걸로 저랑 연락을 하셔서 공항 바깥으로 나오시라고 제가 어디 어디로 나오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픽업을 해서 이제 집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밴쿠버 공항에서 보통 다 한 4, 50분 거리기는 할 거예요. 근데 도착하셔서 러시아어 시간이 여긴 3시부터라 보통 그때 걸리거든요. 그럼 집에 가는 데까지 1시간 이상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가는 동안 낮에 오시는 분들이든 뭐 밤에 오시는 분들이든
받고 집에 들어갔다가 간단하게 장은 볼 거예요. 먹을 먹거리, 그다음에 청소할 거, 뭐 당장 급한 것들 이런 것들은 생필품을 사서 장을 보고 들어갈 거고 또는 일찍 오시는 분들은 시간이 가능하면 뭐 면허는 그날은 못 바꿀 수는 있어요. 보통 3, 4시가 넘으면은 면허를 못 바꾸기 때문에 차가 당장 필요하시면 뭐 찜해놨던 차부터 픽업하실 수는 있고요. 네, 보통 4시 반이면 깜깜해져서 그 이전에 차 픽업을 좀 하셔서 운전을 제가 같이 해드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차를 픽업하시는 시간을 좀 2시 정도, 3시 정도에 찾게끔 되어 있어서 첫날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장 보고 집에 들어간다, 피곤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해서 저랑 만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입주를 했을 때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갔을 때 집주인을 만나거나 회사 사람을 만나서 열쇠 받고 들어가면서 이제 그때 집을 인스펙션을 한번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집이 다 짐이 나간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인스펙션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건데 이제 다 비어진 상태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집을 한번 샅샅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날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줘요. 그래서 너가 이제 살아보다가 집주인도 안 살아봤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너 살아보고 뭐 문제 있는 거는 다 체크를 해놔. 그러면 이제 그거 고쳐주고 뭐 아니면은 뭐 이거는 있는 그냥 그대로 냅두고 원래 있었던 문제고 너가 나갈 때 지금 이 상태만 아니면 이 상태로면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스펙션이라는 게 이제 검사를 하는 거라서 피곤하시지만 그래도 불이 어떤 거는 켜지고 안 켜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세탁기는 아마 작동을 보통 그 다음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일주일 뭐 길게는 2주까지도 주고 벽에 뭐 망가진 곳은 없는지 낙서가 심한 곳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게 돼요. 그래서 인스펙션 하면서 키를 받을 거고 그다음에 렌트만 했을 때 우리가 렌트비에 관리비는 따로 없어요. 대신 뭐 가스, 전기, 뭐 인터넷 요 정도만 내거든요. 물값을 내는 경우는 콘도는 거의 없고요. 근데 놀벤의 일부 지역의 론지들 아래쪽으로는 물값도 받기도 해요. 근데 요번에 구한 집들 같은 경우에는 물값을 따로 받는 곳은 아무도 없으니까 혹시 물값을 받으면 알려주시고 가스도 포함이 된 곳들이 많은 편이라서 가스도 우리가 설치를 따로는 안 하고 그냥 그 스트라타라고 관리 회사 쪽에서 그냥 해주는 걸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BC 하이드로라고 해서 전기세만 내면 되는데 그 외에 세입자 보험도 들라고 해요. 이거는 뭐 물난리나 불이 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물이나 불이 났을 때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마룻바락도 다시 깔아야 될 것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세입자 보험을 들라고 하고요. 우리한테 좋은 점은 도둑이 들어서 내 물건들을 다 가져갔을 때, 뭐, 그런 때 세입자 보험에서 커버를 해줘요. 근데 보통 싼 가구고 뭐 그렇게 값 나가는 거는 없어서 많이 청구를 안 하시긴 하는데 뭐 노트북이라든가 혹시나 귀금속이라도 있었다든가 뭐 이런 것도 청구는 다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걔네가 근데 사실은 영수증이라든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받을 수도 없기도 해요. 근데 세입자 보험이 1년에 400달러에서 500달러 그 정도니까 세입자 보험 꼭 들라고 하고요. 무빙인 아웃피는 엘리베이터 이용료하고는 조금 달라서 들어올 때 그냥 입주했어라고 신고하는 그러니까 관리 회사에 우리를 관리하게끔 입주자 회비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150달러에서 뭐 400달러까지 다양하기는 해서 무빙인 아웃피는 이제 한 번만 내는 거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돌려받지는 못하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는 이제 이사할 때 엘리베이터를 미리 예약을 해서 잡아야 돼요. 엘리베이터가 한 두세 대 정도는 있는데 이 이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를 정지를 시켜놓고 우리 아래층에서 위층까지 우리 집까지 가는 걸로 부킹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원타임으로 부킹을 할 때 뭐 100달러에서 역시 한 300달러 정도 일단 냈다가 엘리베이터를 손상시키지 않고 작동이 다시 제대로 되면 그것도 검사해서 다시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간 귀찮은 점이 있는데 내가 이사를 일주일 전 정도에는 한번 얘기를 해줘야 돼. 어느 날짜에 엘리베이터를 쓸 거니까 그때 잡아줘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짐을 옮길 때는 요거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상관없어요. 큰 짐 1시간 정도 이상 쓰지 않을 거면 그냥 엘리베이터로 물건들 뭐 이케아라든가 이런 데서 온 것들은 받아서 옮겨도 되니까 큰 물건이 올 때 한번 저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엘리베이터 잡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것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랑 인터넷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도 제가 미리 예약을 좀 가격 보고 해놓을 거고요. 그 BC 하이드로는 한국에서 미리 다 계정을 만들고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와서도 만드셔도 돼요. 와서 보름 안에 만드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기가 끊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온라인상으로 내 이름하고 주소하고 뭐 이메일하고 이런 거 넣어주는 거라서 어려운 건 아니어서 제가 이것도 링크 드리고 아니면 오시기 전에 먼저 만드세요라고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가스도 만약에 있으면 포티스비시라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핸드폰도 오셔서 다 계정을 각각 만드셔서 요즘엔 다 집으로 비리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다 결제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다 계정도 다 만들어야 돼서 이제 인터넷에 계정 만드는 거 온라인상에 그것도 엄청 많을 거예요. 학교 가면 학교에 돈 내야 될 것도 또 스쿨캐시 온라인이라고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와서 할 게 너무너무 많을 것처럼 보일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엄마들 랩탑 같은 거 가져오시면 좋을 거고 아이들도 뭐 꼬맹이들은 아니지만 4, 5학년 때면 랩탑을 가져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아이패드나 이런 디바이스를 챙겨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아이패드나 랩탑 정도 하나씩은 가져오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어차피 PC 데스크탑은 거의 안 가져오시니까. 그래서 어,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것. 그 다음에 콘도에서 폼케이라고 쓰는 것도 있는데 이 폼케이라는 게 내가 그 유닛에 이사 오는 누구야? 라는 소개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고 나서 엘리베이터도 부킹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콘도 버저라고 해서 초인종 같은 거를 하나 해주는데 특이한 점이 오시면 요거는 되게 좋아하세요. 초인종이 밖에서 우리 집을 누르는 게 아니라 1층, 콘도 1층에서 나한테 부여된 번호가 따로 있어요. 뭐 1, 2, 3, 4 이런 거를 주면 손님이 왔을 때 밖에서 1, 2, 3, 4 번을 누르면 나의 핸드폰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와서 하실 수밖에 없는 게 핸드폰이 개통이 된 이유가 가능한 거라서 이제 그 집 초인종을 내 핸드폰으로 울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핸드폰으로 울리면 내가 집 밖에 있거나 집 안에 있거나 공동 현관문을 열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 집까지 들어올 수 있게 현관문과 엘리베이터가 다 한 2분 동안 그 방문자를 위해서 열려요. 그걸 핸드폰으로 열어주실 수가 있거든요. 6번이나 9번을 내 핸드폰에서 눌러주면 문이 열린다. 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조금 다른 시스템의 문 여는 방법, 초인종이 따로 있어서 요거는 오시면은 제가 세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입주를 했으면 거의 끝났죠. 그래서 이제 입주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는 일이에요. 밴쿠버 2일차에,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시겠지만 오전에 일을 좀 일찍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제가 9시나 10시 정도로 잡기는 해요. 너무 일찍은 아니고. 그래서 면허나 은행이나 이때가 뭐 다 문을 9시쯤에 여니까 이제 운전면허하고 은행은 그날의 운전면허 스케줄에 따라서 예약을 미리 해야 돼요. 한 열흘 전부터 예약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면허 스케줄에 따라서 나머지 그 동선이 짜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먼저 바꾸거나 은행을 먼저 가거나 다 1시간씩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면허 바꿀 때 제가 그 필요했던 서류들 챙겨서 오셔서 저랑 같이 가서 가능하면 제가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귀뜸을 좀 해주드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너 운전할 사람만 와라라고 해서 그 앞에서 운전면허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면허를 바꾸는 인터뷰를 한 5개에서 10가지의 질문을 하는데, 뭐 제가 그거는 카페에도 올려드렸던 것처럼 다 예상 문제가 있거든요. 예상 문제가 아니라 완전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몇 개 외워서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안 그러면 불편하면은 제가 옆에서 있어도 돼서
그거는 제가 한번 뭐 내가 있어도 되니 하고 물어보고서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운전면허 할 때도 제가 같이 가서 해드리고, 그다음에 은행에서도 은행도 한국 분들하고 이제 연결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도 예약을 해놓고 다 예약을 해놨는데 은행에 가서 한국 분이랑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다 코키텔람에 가서 하고 있어요. 내가 그 TD가 현지은행이긴 한데 한국 분들이 가장 많아서 거기서 은행을 계좌를 다 오픈을 하고 설명을 다 듣고 그 이후에도 은행에 연락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같이 은행을 했던 매니저분들하고 연락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도 한국 분이랑 연결을 해드릴 거고 운전면허는 제가 같이 갈 거고 자동차도 보통은 이제 한인자동차에서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중고차를 사다 보고 아빠가 같이 안 있으시기 때문에 어디 물어보고 이러려면 한국 분들이 좀 편해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한국 분들하고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뭐 오토트레이더스나 아니면은 현지 딜러샵에서 검색을 하셨더라고 하더라도 그쪽에 같이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는 어디에서 구매를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뭐 그동안에 일을 해보니까 그냥 믿을 만한 한국 분이 조금 더 일처리가 좀 빠르고 편하더라. 그래서 만약에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도 뭐 1,000불 정도 차이가 난다고들도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한국 분들이 인스펙션을 꼼꼼히 해서 이제 더 문제가 없게끔 본인들도 차를 팔고 나서 계속 문제가 생기면 좀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깨끗하게 좀 해주시는 분들이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그럼 그런 만큼 우리가 손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현지 회사에서도 인스펙션을 다 해서 뭐 카프루프라고 증명서도 다 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 평가들이 많아서 그거는 차 상태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새 차를 사시는 분들은 몇 개월 전에 뭐 여기 토요타 같은 경우는 진짜 몇 개월 전에 해야지 겨우 새 차를 받을 수가 있고요. 오디세이나 뭐 기아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그냥 새 차라도 좀 편해요. 그러니까 꼭 원하는 게 아니고 색깔 뭐 고집하는 게 없으면 바로 사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두 달 전에 미리 계약을 해주시는 거를 새 차는 추천을 드리고 중고차도 그 한인 매장 제가 알려드린 한인 매장 여러 군데 중에서라도 보시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찜을 해두셨다가 와서 보고 뭐 그 매장에 있는 다른 걸로 바꾸셔도 되고 뭐 아니면 그날 보고 이게 더 좋은데요라고 해서 또 바꾸셔도 되고 그래서 매장 방문 후에 결정하실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도 되고 오셔서 하셔도 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동차는 일단 살 때는 목돈이지만 나가실 때는 다시 되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또 사시기 때문에 보통은 혼다나 토요타가 살 때도 그렇고 팔 때도 그렇고 가격을 좀 많이 받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제품으로 좀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차는 또 한 4년 이상 되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워런티 끝난 것들은 그래서 유럽 차들은 조금 피하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여기 한국차 기아도 조금 좋아져서 기아도 많이 하시는 편이긴 해요. 저렴하기도 하고. 자동차 관련해서도 저랑 같이 진행하실 수가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사는 걸로 사실은 제가 정착은 거기서 그냥 끝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자동차를 어차피 사시고 나면 뭐 다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이 있고 뭐 어디를 가서 뭘 사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것들만 알려드리면 혼자서 하실 수 있어서 제가 같이 안 와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정 어렵고 또 아이들 다 데리고 이제 처음에 뭐 왔다 갔다 하기도 너무 힘들다라고 하셨을 때는 제가 3일째까지도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구를 못 사신 분들은 가구 사러 가는 거, 그다음에 테이크오버를 벌써 이미 하신 분들, 그다음에 뭐 해운 이사를 하시는 분들 이거는 가구 구입이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 했다고 했지만 와보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구도 구입하는 것들 또 어느 매장이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릴 거고 도서관이나 렉센터도 요즘에 다 인터넷 발달돼서 또는 카페에 다 내용 써서 아시기는 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저 영어 못해서 같이 가주세요라고 해도 어차피 도서관에 가면 뭐 도서관 카드 만들러 가는 거거든요. 저랑 같이 가는 거.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 카드 만드는 거 그냥 라이브러리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가서 뉴 레지던트다 아니면은 뭐 자기
라이브러리 카드 만들러 왔다라고만 하면 걔네가 폼을 줘요. 그럼 거기 그냥 내 이름이랑 뭐 이런 거 쓰고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같이 방문을 요즘에는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렉센터도 가서 뭐 등록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 계정 만들고 온라인에서 프로그램 서치해서 온라인상으로 카드 결제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용하시는지는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지나가다가 여기 렉센터인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해서 뭐 수영장도 좀 보고 이럴 수도 있어서 3일차까지는 뭐 이렇게 하고 다니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다 쇼핑인 거죠. 한인마트도 가야 되고 코스코도 가야 되고 뭐 제가 올려드리는 세이브온푸드나 세이프웨이나 홀푸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로서리 마켓을 계속 쇼핑을 하게 될 테니까 오실 때 필요한 양념, 뭐 밑반찬, 그다음에 뭐 김이나 건어물류 이런 것들, 뭐 고춧가루, 깨 다 가져오셔도 돼요. 뭐 깨가 씨앗이어서 안 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보통 깨하고 쌀도 좀 처음부터 첫날 밥이 필요하신 분은 햇반도 가져오시지만 뭐 그 뭐지 전자레인지는 보통 집에 있는 편이 종종 있어서 햇반도 많이 가져오시고 쌀도 먹을 만큼 좀 가져오셔도 괜찮아요. 걸려도 그거는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김치도 가져오셔도 되고 장조림 안 되고요. 뭐 소세지 안 되고 그러니까 고기류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가져오셔도 돼요. 가끔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노량진 수산에서 해산물로 회도 좀 포장해서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만 있지 않으면 괜찮아서 생선류는 다 가져오셔도 되니까 쇼핑을 매일매일 해야 되긴 하지만 첫날, 둘째 날은 그래도 내 집에서 뭐 반찬이라도 먹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밑반찬도 가져오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쇼핑 매일매일 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저희가 잘 살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는 짐을 잘 싸는 거. 그래서 이제 보통 물어보시는 것들이 짐 어떻게 쌀지, 그다음에 아이들이 학교 가면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니까, PT는 여기에서 끝내고, 다음엔 질의응답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다들 한 번씩 또 카메라 켜셔서 같이 이제 뭐 편하게 앉아서 얘기하는 느낌으로 질의응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도 카메라를 켜고 들어가겠습니다.